우리는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지만 실제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꽃잎이 하나둘 떨어질 무렵 바이크에 올라 꽃길을 달리는 경험도 아마 그중 하나일 겁니다. 이번 여행은 대청호 벚꽃길로 떠난 여행입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에 약간은 당황했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는 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라면 바이크로 구경하는 것은 극장에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게 적당한 비유인지도 또 그 비유로 납득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굳이 납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저는 그냥 제 좋아하는 걸 즐기면 될 뿐입니다. 4월입니다. 4월이면 벚꽃이 한창일 때입니다. 연중 벚꽃 구경은 일종의 행사와도 같습니다. 벚꽃길 사이로 난 길을 달리는 것은 생각보다 꽤 즐겁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대청호 벚꽃길인데 가는 길 고복저수지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곳은 조천천 천변길입니다. 가는 길부터 이런 꽃길이 이어집니다. 왠지 꽃길만 달리게 돼 전주 같기도 합니다. 영상 1도밖에 안 되는 온도라 춥긴 하지만 그래도 덜 춥게 느껴지는 것은 봄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행을 다니며 만난 아름다운 풍경 속에는 늘 눈부신 해가 있습니다. 화사한 봄날이란 아마 이런 풍경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꽃길을 달려 고복저수지에 도착합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치곤 풍광이 꽤 마음에 듭니다. 저수지 한켠에 정자도 있고 주변 따라 산책 데크도 마련되어 있어 잠시 걸으며 꽃 구경을 하기도 좋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수면을 비추고 새는 지저귀며 꽃은 만개한 데다 사람이라곤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호사스러움을 만끽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여행을 떠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인상적인 고복저수지의 풍경을 뒤로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가는 길 내내 꽃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꽃길을 달리는 것은 벚꽃이 필 때 잠시 동안이니 그때 즈음이면 조금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조치원읍입니다. 조치원에는 아까 오면서 보았던 조천천이 흐르는데 그 옆으로 벚꽃길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벚꽃길은 산책로라 라이딩하며 구경하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드론으로 대신 구경해봅니다. 적당히 구경하고 본래 목적지로 향합니다. 대청호 벚꽃길은 나름 유명한 명소라 늦으면 혼잡해집니다. 문희대교 삼거리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부터 대청호 따라 달려 벚꽃길로 향할 예정입니다.
어딜 가나 벚꽃길입니다. 봄에 바이크에 탄 채로 벚꽃을 만끽하고 싶다면 대청호로 가면 됩니다. 삼거리 지나 대청호를 끼고 달립니다. 호수가 보이는 좋은 와인딩 길에도 불구하고 벚꽃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여긴 그저 가는 길목에 불과합니다. 중간에 잠시 대청댐 전망대에 들릅니다. 대청호의 풍경도 감상하고 사람 대신 꽃잎이 내려앉는 벤치도 잠시 구경합니다. 그리고 다시 달립니다. 금강변 갈림길에서 남쪽으로 향합니다. 화창한 날씨와 푸른 호수, 거기에 하나둘 떨어지는 꽃잎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라이딩입니다. 걱정이라면 이 아름다운 길이 곧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지만 아직 본래 목적한 벚꽃길은 시작하기도 전이니 그런 걱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래울 마을 지나 큰 길을 만나고 잠깐 동안의 큰 길을 지나 회남로로 들어서면 본격적인 벚꽃길이 이어집니다. 마침 이곳의 벚꽃도 절정입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금 구경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벚꽃길을 이곳저곳 다녀보면서 나름의 기준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적하고 좋은 길 양옆으로 수령이 어느 정도 된 벚나무들이 가지를 길게 늘어뜨려 터널을 만들고 마침 꽃이 절정을 지나 하나둘 떨어지는 시기여야 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어주어 꽃잎이 날리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길은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을 정도로 길어야 합니다. 이 많은 요소를 갖추기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날씨나 꽃의 개화 상태처럼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그 모든 것이 갖춰진 날이었습니다. 헬멧의 스크린을 살짝 올려 흩날리는 꽃잎을 맞아보기도 하고 손을 뻗어 잡아보기도 합니다. 스피커에선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길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라이딩에서 느끼는 희열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거니와 표현한다 하더라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납득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달려 벚꽃 풍경이 조금 지루해질 때쯤이면 다시 푸른빛의 대청호가 보입니다. 회남면 신곡리 즈음에 갈림길이 있는데 그 전 공원에서 잠시 대청호를 구경합니다. 회남로 벚꽃길이라 불리는 이 코스는 약 25km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입니다. 50km 속도로 달려도 30분을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더불어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으며 긴 거리 덕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는 드라이브 스루 벚꽃 구경으로도 알맞은 곳입니다. When we wake
이제 다음 목적지인 충주로 향합니다. 가는 길 청남대에도 잠시 들러봅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봄날의 청남대는 어떤 풍경인가 궁금해서입니다.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으로 지금은 민간에 개방된 곳입니다. 가을이면 단풍진 가로수길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딱히 다시 들어가 볼 생각도 없었지만 마침 코로나로 휴관입니다. 미련 없이 돌려 충주로 향합니다. 괴산 문강면 즈음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문광저수지입니다. 이곳은 가을 은행나무 단풍 출사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산 은행나무길처럼 길게 이어진 은행나무길은 아니지만 저수지에 어우러진 노란 단풍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앙상한 가지만 있지만 가을이면 노란 단풍길이 이어질 겁니다. 이제 이사를 와서 거리도 100km가 채 되지 않으니 올해 가을에는 다시 한번 그 풍경을 만나보러 와봐야겠습니다. 충주호로 온 것은 벚꽃길을 구경하기 위함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주팔봉을 구경하기 위함입니다. 충주시 삶이면 달천과 오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이 8개의 봉우리 사이에는 작지만 멋진 폭포도 흐릅니다. 사실 이 폭포는 인공적으로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산을 파내어 생긴 결과물입니다. 봉우리의 정자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 왠지 모르게 폭포도 정자도 잘 어우러져 예스런 정취를 자아냅니다. 수주팔봉을 구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봉산 글램핑에서 폭포를 보며 감상하는 방법과 토길이 마을에 간 방면으로 향해 직접 올라보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농로 따라 진입해야 했고 변변한 주차장이라 할 것도 없었지만 현재는 공사가 완료되어 주차장도 완비된 모양입니다. 다시 달천 따라 달려 충주호로 향합니다. 예로부터 달천의 물맛이 조선 최고였다는데 지금은 떠먹지는 못하겠지만 경치는 일품입니다. 충주에서 주유 충주호 따라 벚꽃길로 향합니다. 대청호와 다르게 충주호는 호수 따라 한 바퀴 돌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보이는 호수를 낀 길 중 일부는 비포장 임도이기 때문입니다. 임도를 꺼려하는 라이더라면 충주호를 낀 길을 바이크로 한 바퀴 도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포장길과 포장도로를 반복하다 보면 다시 포장도로와 만나고 그렇게 청풍호로 향합니다. 드문드문 벚꽃이 핀 길을 지나 청풍면에 도착합니다. 청풍호 벚꽃축제는 청풍면 마을부터 청풍호반을 낀 길로 이어집니다. 이곳 역시 벚꽃이 하나둘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을은 무정차로 적당히 둘러봅니다. 아나본세 마을엔 케이블카도 생겼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잠시 바이크를 세우고 벚꽃 핀 마을을 구경합니다. 작은 마을 집들 사이로 난 벚꽃길이 인상적입니다. 본래 벚꽃 드라이브를 즐긴 후 마을에서 차나 식사를 하고 마을 벚꽃길을 걸어보는 게 순서겠지만 코로나는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가지 않거나 그냥 지나치는 게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썩 좋아하지 않는 저이지만 왠지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청풍면 물테리에서 청풍호를 끼고 북쪽으로 향하면 벚꽃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멋진 청풍대교를 건너 청풍호의 벚꽃을 즐깁니다. 사실 대청호 벚꽃길의 감흥이 가시질 않아 이곳의 벚꽃길은 큰 감흥이 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풍호에는 벚꽃 외에도 볼거리가 꽤 있습니다. 금월봉도 그중 하나입니다. 시멘트 제조용 점토 채취장으로 사용되다 기암괴석군이 발견된 곳으로 모양이 금강산과 닮아 명소가 된 곳입니다. 제천시에서 이름을 공모하여 금월봉으로 명명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라이더라면 특이한 기암괴석에 눈을 돌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금월봉에서 다시 달려 구룡교차로에서 마을로 들어서면 벚꽃길은 끝납니다. 호수를 더 구경하고 싶다면 남쪽으로 가면 되겠지만 말했다시피 그쪽은 비포장도로가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꺼려 한다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룡리 마을에서 복귀할지 한 곳을 더 둘러볼지 고민합니다. 먼 거리를 달려와 피곤하긴 하지만 근처에 있는 양방산 전망대 근처에서 일몰을 보기로 합니다. 양방산으로 향합니다. 단양에는 바이크로 오를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두 곳 있습니다. 양방산 전망대와 카페산입니다. 오르는 길 난이도는 양방산 전망대가 어려운 편이지만 보이는 풍경도 양방산이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물론 커피를 마시며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카페산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양방산 전망대 가는 길은 단양시내 맞은편 양백폭포 인근입니다. 시내에서 간다면 보수대교를 건너 우회전하면 강을 낀 길이 나옵니다. 그 길 따라 조금 가면 전망대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경사가 있고 코너가 급하기 때문에 초보자나 차축이 긴 바이크라면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상에 오르면 단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구비차 흐르는 남한강 중간에 자리 잡은 단양 시내입니다. 해가 지려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카페산으로 향합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 강 따라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카페산으로 가는 진입로가 나옵니다. 이곳은 당시 공사 중이었긴 하지만 비교적 길폭도 여유있고 경사도 완만한 편이라 딱히 어려울 건 없는 길입니다. 산 위에 카페가 바로 카페산입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몰을 감상할 생각이었지만 해가 지는 위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옆으로 이동하여 좋은 장소를 찾아봅니다. 공사 중인데다 사유지라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 그냥 적당한 곳에서 구경합니다. 남한강 뒤로 지는 해를 구경하며 벚꽃 라이딩을 끝맺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크에 올라 꽃길과 단풍길을 달리고 구불구불한 길 따라 산을 올라 바다와 만나고 짖는 해를 만나는 감정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 알 수 없는 세계에 조금 흥미가 있다면 바이크에 한번 올라봐도 좋을 듯합니다.